자, 가겠습니다. 단좌 운동하게 되면은 이걸 내 고향 말로 심플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어떤 규칙적인 반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번 볼게요. 반지름 A가 원의 원주의를 따라,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심을 딱 잡으면 돼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이 A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A라 해가지고 요 상태가 돌아간다라고 할게요.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지름 A가 원주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요렇게 보면 일정하지요. 그런데 요것을 내가 여기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가 일정하게 돌아가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원운동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은 딱 같은 속력이라 할지라도 0도에서 가장 빠르게 보여요. 그 다음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요 수직 승분이 작지요. 넓게 가다가 완전히 정상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최고 정상에서는 없잖아요. 그때 속력이 최소가 되게 돼요. 고루한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게 되는 것을 90도 회전시켜가지고 투영해서 그 빛의 상태를 보는 것을 우리가 단좌 운동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각속력으로 일정한 각속력으로 움직일 때, 복습. 각속력 오메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세타 나오셔야 되고요. 선속력의 관계에 의해서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R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해서 이것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가속도 하게 되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A라는 것은 지겨 주겠습니다. 벌써. 오메가 제곱 R이다. 혹은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탁 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운동 자체를 90도 회전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원운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빛을 옆에서 보내겠다. 90도 회전을 해서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해서 나타내게 되면요. 단좌 운동을 용수철로 봐도 아무 상관없고 요 형태로 설명할 겁니다. 문제 유형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게 되면요. 내가 요것을 잡아 당겼다가 놓아버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지요. 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에 원이 있는데 돌아볼게요. 주기 하면은 뭐가 되지요? 한 바퀴 돌아갈 때의 시간 아닙니까? 고로 얘가 팅 하게 되면 돌아갔습니다. 얘가 주기지요. 고로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바라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띵 하게 되면은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돌려서 내가 정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축을 펴가지고 우리 파동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돌려버리면은요. 요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으로도 다시 표시할 텐데 똑같은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잡아당겼다가 놓아버리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수평으로 펴도 똑같은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냐 하게 되면 특히 이것을 뭐라 하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직선 왕복 운동을 하지요. 이 상황을 우리가 단좌 운동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펴서 보겠습니다. 단좌 운동하게 되면은요, 직선으로 주기적인 왕복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원운동인데 90도 회전을 시켜서 보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은요, 요것을 물체를 내가 중심인데 탄성력이 존재하지만 잡아당겼어. 그러면 놓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겠지요. 만약에 여기에 왔으면 이렇게 오겠지요. 오는데 항상 어디를 향해요? 중심을 향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성력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F라는 것은 K, X가 될 텐데 고로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요 상황에서 탄성력이 가장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여기에 딱 와버리면 하는 겁니다. 탄성력이 0일 것이다. 중심을 향하긴 향한다. 재밌는 거 전부 다 이 말입니다. A, B, C 가장 많이 늘어났지요. 탄성력 최대. 가장 많이 압축됐지요. 탄성력 최대.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리지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속력이 최대가 되더라. 속력 최대가 어디냐? 그러면 B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서 멀어진 위치, 변위 최대 어디냐? AC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이 조금 나오게 될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구경을 해볼게요. 놔버리면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서지요. 속력 0이다.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속력 최대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서야 되겠지요. 속력 0이다. 그 다음에 힘 최대 어디냐? 가장 많이 늘어났지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힘이 없지요. 늘어난 용수철에서 늘어난 길이가 없지요. 힘 없다. 가속도 없다라고 돼요. 이제 문제. 여기서 속력이 가장 빠른데 어떻게 여기서 가속도가 0이 됩니까?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선으로 주기적인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조화 운동이다. 어디를 향합니까? 항상 중심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자, 갈게요. 요것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본래 상태가 여기 상태에서 본래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달면 물체가 늘어나지요. 정지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을 잡아당겨요. 정지한 상황에서 잡아당겨서 놔버리면은 얘가 또 마찬가지로 진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본래의 길이에서 물체를 단 본래의 길이에서 그건 나중에 다시 또 해볼 것이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단조와 진동의 변이가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173페이지 예제 적당한 갈로를 여어봐라 했을 때 몇 도 회전에서 관찰한 것과 같을까요? 원운동을 90도. 그런 것은 시험 문제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진폭과 상관없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요것이 돌아간다 일정한 빠르기지만 했을 때 요것을 우리가 반지름 R이다 A다 상관없습니다. 반지름 R이다 A다 상관없는데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X라 하고 얘를 X라 하면 장난치 볼게요. 배운 대로. 자, 그러면은요. S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출발이 분모고 나중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 하게 되면요. 얘를 R분의 X라 쓸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넘겨버리면은 R 사인 세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변위니까 기준점에서부터의 쟁거리니까 단위를 메타라 써볼게요. 그러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세타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데 각 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각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돌았으니까 오메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세타가 돼요.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오메가 T라 써도 괜찮고 오메가 T라 써도 괜찮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써버리면은 얘가 R 사인 오메가 T 메타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일반에 들어가서 해도 충분하므로 여기서 잡아야 할 것은 변위가 즉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직선으로 잰 요것을 변위라고 하는데 변위가 무슨 함수냐 하는 겁니다. 사인 함수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시작하면 사인이지만 즉 여기서부터 쟀을 때는 사인이지만 여기서 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즉 다시 말해서 변위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변위가 줄어들겠죠. 코사인 함수도 됩니다. 아니 보여줄게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R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뭐냐면 계속 커지겠지요. 맞습니까? 자, 장난 한번 쳐볼게요. 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 T가 세타지요. 그러면 사인 90도가 얼마냐 하는 90도가 얼마예요? 1이지요. 고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얘가 0도, 여기가 90도지요. 여기가 180도 제자리에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요 반대편까지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로 180도가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라 하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된다고. 여기가 제자리이지요. 완전히 한 바퀴지요.
그러면 2파이가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일단 사인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주화 운동에 있어서는 사인, 코사인 다 바뀌지만 기본 형태가 사인이 되겠는데 왜요? 요것을 S라 적어버리면은 ST 그래프에서 시간 함수에서 기울기가 뭐지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방향을 표시하면 속도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속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최고점에서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다, 용수철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서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요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변위 중에서 가장 큰 90도인 위치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 90도라는 것은 여기지요. 요것의 R의 크기를 뭐라 하느냐? 파동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교류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고로 요것을 이름해서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폭이라고 부르는데 변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진폭이라 그러고 다음 한 바퀴 돌았다까지를 뭐라 불러요? 주기라고 부르더라. 일단 기본 형태 사인, 코사인 다 사용할 수 있다. 얘가 S라고 적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인 함수가 포인트인데, 자, 다시 한번 이제 표시했습니다. 얘가 돌면 얘가 주기지요.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게 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를 하면은 요렇게 된다고요. 맨 처음에 요렇게 됐다가 정지한 다음에 방향 바뀌어서 요렇게 되더라. 이것을 사인 함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울기가 뭐지요? S라고 했기 때문에 ST 그래프지요.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가 된다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지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정지한 것과 같지요. 여기서는 요거만큼 간셈이지요. 여기서는 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요 성분밖에 안 된다고. 올라오면 속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정점에서 속력이 얼마가 된다? 0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요렇게 사인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